오늘 나갈 계획을 어디까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6번부터 뒤에 있는 거 마무리 지은 다음에 유형별로 문제 체크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텝 2에 있는 문제 몇 개 본 후에 더 나갈 겁니다. 인수분의 앞부분까지 조금 더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 6번 같은 경우에 있는 거는 지금 5번 같은 경우가 나머지 정리에 대한 전형적인 식, 뭐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6번부터는 뭔가요? 그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하여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같은 형태로 바꾸는 거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문제에서 내가 얘기했던 그 규칙만 제대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라고?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에 나머지만 언급한 경우에는 대입해서 쓰는 형태로 적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1차식이 아닌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적어야 할 때는 항상 검산식 형태로 다 적어라. 다 적을 때에 뭐로 나눴으니까?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여기 뭐라고 써주시면 되죠? 1차식, 즉 어떻게? ax 플러스 b로 구해서 a와 b를 각각 따로따로 구해주는 게 풀이 방법이 되시겠다. 그래서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7이고요. 3a 더하기 b가 8입니다. a는 3다오고요. b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3x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나 오늘따라 되게 목소리가 졸린 것 같은데? 내 목소리가 되게 처지는 것 같아. 왜지? 뭐가 문제지? 흥이 안 나. 자, 흥이 안 나. 자, 2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x 플러스 2가 되고요.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된답니다. 이때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렇게 이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가 생기나요? 미정계수가 몇 개예요? 3개예요. A, B, C. 그럼 몇 번 대입할 게 있어야 돼요? 3번 대입할 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제대로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나요? 굳이 하나를 더 찾자면 1 집어넣으면 5 나와요. 라고 하는 대입한 결과값으로서 써먹을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얘를 그냥 그대로 쓰면 뭔가 해결이 나오는 게 있을까? ax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3. 그럼 뭐가 나오나? 이거 아마 안 될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 b가 1이구나.
A 더하기 C라는 값이 4구나. 그래서 어쩌라고.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해요. 그죠? 써먹을 수 있는 식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야? 미지수를 3개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미지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뭘 사용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1번식과 이쪽에 있는 이 2번식은 서로 같은 식이다 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서로 같은 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식 자체를 x-1의 제곱으로 바꾸었을 때 qx 같은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3x 더하기 2가 나올 거란 얘기야, 그지? 그러면 그 qx라는 애가 어떤 애인지를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앞에는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져요. 얘는 깔끔하게. 그래서 깔끔하게 나누어 떨어지는 애 그대로 몫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뒤에 있는 애는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안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안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건 a제곱,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반드시 얼마가 나오겠다? 몫이 얼마가 나오겠다? a가 되겠구나. 그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나머지가 얼마로 나와야 되니? (3x 플러스 2가) 나머지로 나와야 돼요. 저 위에 있는 저기. 이해 안 되는 사람? 결국에는 이 식 전체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이쪽에서 나오잖아요. 더 단순하게 보여줄까? 더 정말 극단적으로 보여주자면 이런 걸로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41을 5로 나누면 몫은 무언가 나올 텐데 나머지가 1이죠. 그죠? 예를 들면 그럼 41이라는 애를 뭐 5로 나누었을 때 몫이 8이고 나머지가 1이에요 라는 식으로 쓸 수 있잖아. 그지? 근데 그거를 다른 식으로 한번 바꿔볼까? 예를 들어 41이라는 애를 12로 나누었을 때 7로 나눠보자. 7로 나누었을 때 아니야 10으로 나눠보자. 10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가 나와요? 이건 좀 별로다. 41 말고 47로 가자. 그럼 숫자를 조금 바꿔야겠다. 잠깐만요. 제가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3. 더 큰 수. 47이라는 수를 8로 나눌게요. 나머지가 7이 나오는. 그럼 47이라는 애를 8로 나누었을 때 몫이 5이고 나머지가 7이에요. 를 다른 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예를 들자면 47이라는 수를 16으로 나눠볼래? 16으로 나누면 몫이 2이고요. 나머지가 15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각각의 숫자를 8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8 곱하기 4 형태로 변형이 들어갈 거고 이쪽은 8 더하기 7 형태로 나타날 거 아니야. 어쨌든 이 앞에 있는 애는 8의 배수가 되죠. 나머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뒤에 나오는 애가 위에 있던 나머지 그대로를 가지고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식을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8 곱하기 5 더하기 7라는 형태로 나오잖아요. 이해 안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이해되니? 그걸 그대로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덩어리는 x-1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나누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가 있어 없어?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2가 나와야 되는데 그 3x 플러스 2라는 나머지는 누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가 되는 거야? 뒤에 있는 애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이해되니? 그랬을 때 이제 몫을 A라고 한다면 나머지가 반드시 3x 플러스 2가 나와야지만 하는 식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몫이 A구나. 나머지가 3x 플러스 2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요건 지울게요. 최종적으로 다시 식을 정리해 보신다면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똑같이 나오는데 나머지가 바뀌어요. 미정계수가 몇 개였는데? 미정계수가 3개였는데 얘를 어떻게 바꾼 거야? 미정계수? 1개로 바꾼 거죠. 그럼 이 식이 나머지니까 A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그죠? 미정계수 1개쯤이야 대입하면 바로 튀어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인지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대입해봐요. 어떻게 나와요? Rx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1이죠. 이 값이 얼마라고? 3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A 값은 따라서 A는 얼마? 1 나온다고. 그치? 지금 이거 집어넣은 거야, 이거?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죠?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뭐예요? x-1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예요. 만약에 어떤 값을 그 나머지 식에다가 뭘 대입했을 때 얼마로 튀어나와 하는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나머지를 구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쁘게 식을 한 번만 써주신다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이라는 식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외우라고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형태로 변형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정리해 놓을게요. 어떤 fx라는 애를 2차식으로 나누고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R1x라고 하고 그 f 알파가 k라고 할 때 3차, 2차식과 1차식으로 이 곱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어떠한 Q1으로 가자. Q-로 가자. 새로운 나머지는 A, B, C 형태로 쓰지 않고 어떻게 쓴다? A 곱하기 2차식 더하기 R1X를 쓴다.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다 라는 걸 외우셔도 돼요. 내신 대비 문제입니다. 중간고사 단골 문제예요. 되게 난이도가 꽤 있어 보이는 전형적인 교과서 문제예요.
그래서 요것만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얘가 미정계수. 그 2번에 대한 공식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공식에 대한 원리는 아까 방금 전에 숫자를 이용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나머지는 반드시 한쪽에 들어가야지만 한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아가들, 여러분. 흰색으로만 쓰는 것보다 알록달록이 낫냐? 너무 정신없지 않아, 지금? 괜찮아? 지금은 과하지? 그지? 그럼 여기서 주황색을 빼면 되나? 아니, 사실 주황색이요. 카메라로 보면 뭐로 보이더라? 이거 되게 흰색처럼 보여요. 이게 반사돼가지고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노란색은 잘 보여요. 꽤 괜찮게. 아닌가? 카메라가 꾸져서 그런가? 제로 촬영했으면 그럴 일 없으려나? 지워도 될까요? 나머지 정리 중에서는 이게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서는 얘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거 말고 만약에 2차식 형태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1차식이 3개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어때? 그럼 그냥 뭐 하면 돼? 3번 대입하면 되는 거야. 달라요? 6-2번 지금 그럼 한번 볼까? 봐봐. 예제 6-2번에 있는 문제를 보면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에 나머지가 3이 남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에 나머지가 3x가 남는답니다. 그럼 다항식 x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식을 써놓고 나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계획이 들어가나요? 뭘 하면 될까요? 뭐라고 써놓고 얼마를 대입하면, 그죠? 계획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안 나와 있네요? 뒤에 나와 있나요? 뒤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야. 여러분. 지금 저기 그거 한번 볼게요.
우리 스텝 2에 있는 문제인데요. (24), (25), (26) 지금 한번 풀어봐요. (24), (25), (26) 24는 너무 쉽다. 다 푼 사람?
다 푼 사람. 못 풀겠는 사람. 아직이야? 아직 다 안 봤냐? 네, 26번은 어떻게 풀어요? 26번이야? 대입해서. 여기 그 시계 답을 해주네. Q2가 얼마래? 그럼 X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부터 식을 써보면 되지 않아? 그럼 Q 괄호 열고 Q2 더하기 4는 Q2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Q2 더하기 4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다 풀린 거 아니야? 아, 좀 어려운 걸 줄 알고 풀어보라 했더니 뭐 이렇게 쉽게 풀려. 대입만 하면 끝나잖아. 고민할 게 없는데? 너무 1차원적인 문제라서. 그 25번도 대입. 네, 대입해보면 돼요. 첫 번째 식, 첫 번째,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고민할 게 없는 게 일단 25번 대입하면 나오고요. 26번 대입하면 나오고요. 24번 대입하면 나와요. 그죠? 아니야? 보여줄게요. 24번 같은 경우는 식이 어때? 습관적 인수분해 증후군이라고 했었죠? 기본적으로 무조건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면 인수분해를 해라.
그죠?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한 거냐면 fx 더하기 gx를 x-2로 나눈 나머지 결국에는 x-2로 나눈 나머지 이게 얼마야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음 25번은요. 25번에 써먹을 식은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입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 뭐를? x에 얼마를? 마이너스 1을. 그래서 무슨 식이 나오나? f 3이랑 f 마이너스 1이 모두 2라는 값이 나오죠. 근데 밑에 있는 식을 반사적으로 또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식이 어떻게 되니? 그럼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놓고 풀면 되지. 다음 26번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굉장히 복잡스럽게 나와 있는데 Q2라는 값이 3이래요. 그럼 그 위에 있는 식에다 그대로 이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럼 이 덩어리 전체에다가 x에 뭐를 대입하면? x에다가 2를 대입하죠. 뭘 써야겠다.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와요? 이 결과값은 7 나옵니다. 즉 그대로 식을 집어넣어 보신다면 q 7은 7의 제곱 빼기 2 7 플러스 1인가요? 플러스 3인가요? 근데 마침 문제에서 뭐 구하래? 이거 구하래. 끝. 근데 QX 마이너스 EX는 7. 플러스 2x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x에 2를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7이 나오는데 그럼 바꿔 얘기하면 그 주어진 식 자체가 x에 2를 넣었을 때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고 근데 마침 또 구하고자 하는 x가 x를 x-7로 나눴을 때 즉 x에다 얼마 대입했을 때? 7을 대입했을 때 더라. 그래서 계산값 똑같이 구할 수 있죠? 참 너무 내가 쉽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대입한 걸로 끝나서 단지 대입하는 방법의 차이 단지 이렇게 포장지에 조금 차이가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FEGE 대입하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 여기 얘는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였고 그죠? 얘를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겁을 먹거나 헷갈릴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주어진 걸 어떻게 써먹을지 위의 식에도 써먹어보고 아래의 식에도 써먹어보고 다양한 방법을 써먹어 봤어야 하는 거죠. 그거를 손을 못 대고 있다라는 거는 멍 때리신 거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 안에 당연히 포함이 돼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26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릴 말이 없어요. 얘를 그냥 대입만 하고 x에다가 2를 대입만 하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그 사고력,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의 사고력이네 뭐네 해가지고. 들어본 적 있냐? 그래서 막 나도 예전에 창의 사고력 수업을 한답시고 막 초등학교 애들한테 막 이런 거 저런 거 알려주고 막 해봤었는데 솔직히 창의 사고력 전문 선생님이 아닌 이상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거기다 심지어 초중등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과 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수학과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과 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반도 안 돼요. 반 정도 되나? 니네들이 만약에 다른 학원에서 있다가 오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그런 선생님들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저랑 같이 일했던 선생님 중에서는 영문과가 있으셨어요. 수학 가르치셨던 영어 전공 선생님, 수학을 가르치셨던 중국어 전공 선생님, 수학을 가르치셨던 법학과 선생님들.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창의적 사고력 수업을 한답시고 하고 있으면 뭘 알려주겠냐? 그 사람들이 창의력이 없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에 문제를 패턴화해서 알려주는 것만 하잖아. 그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굉장히 단순해진단 말이죠. 쉽고 편하잖아. 쉽고 편하면 멍청해지잖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아까 내가 했던 얘기가 그게 진짜 괜한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 다양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요. 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계속했던 나머지 정리 같은 경우엔 어떤 거였냐면 어떤 다항식을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가 이거는 저번 시간 내용 중에 하나였죠. 그 다항식에서 항등식의 성질에 의하여 아무거나 대입하더라도 등식은 항상 성립한다는 항등식의 정의에 의해서 나머지 정리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그렇게 대입한 식의 결과값이 0이 나온다고 하면 나머지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목만 꼴랑 있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라고요?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고,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는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x-알파는 fx의 인수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둘이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얘만 따로 뭐라고 부른다? 나머지 정리를 한다. 아, 뭐라는 거야? 미쳤나봐요. 나머지 정리를 또 적고 있어. 졸린가봐요. 인수 정리를 한다. 인수 정리가 오히려 나머지 정리보다는 쉽습니다. 응용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안 돼요. 나머지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되게 뻔하게 써먹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7번
7번 이어서 8번까지 할 건데 이게 8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7번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7번은 그냥 후딱하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면 내가 얘기했던 몫을 언급하게 되면 반드시 F3으로 쓰는 게 아니라 검산식 형태 그대로 지켜서 써주라고 했습니다. 몫이 QX, 나머지가 4이다. 이때 몫을 2로, 몫을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이 3이라고 할 때 F 마이너스 2 값을 구하여라. 뭐 하면 돼? 그냥 대입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5 곱하기 3 더하기 4. 계산 끝. 두 번째. 지금 똑같이 습관적으로 인수분해를 하시면 x-1 곱하기 x-2로 나누었을 때 뭔가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얼마다? 2x 플러스 3이다. 이때 다항식 xf-1 xf-1 x-1 하나씩 하죠. x-1이라는 식은 뭐예요? xf-1을 x-2로 무언가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뭐 대입하면 되냐? x에다 얼마를? 2를 그냥 꼴랑 대입해봐요.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중요하지 않아요. 몫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만 구할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2를 대입해봐요. C가 어떻게 되지? 2, F, 1이 나머지네. F1은 어디서 구하지? 저 위에서. 여기 위에서 1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5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값은 뭐라고? 2 곱하기 5. 10 나온다고요. 굳이 이거를 정석풀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x-1을 구합니다. 그러면 x-2 곱하기 x-3 곱하기 qx-1에다가 더하기 2x 플러스 1로 바뀌어요. 모든 x에다 x-1을 대입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xf, x-1을 다 곱해요. x-2 곱하기 x-3 곱하기 qx-1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 이 값을 뭐라고 잡아요? 새로운 식으로 잡아요. 그렇다면 지금 뭐 구하면 돼요? 이 값을 구하면 되죠. 자, 이제 안심하고 x에다 2를 대입하시면 돼요. 2를 대입하시면 사라지네요. 2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10 나오죠. 자, 이렇게 복잡스럽게 계산해서 얼마 나와요? 10 나오죠. 근데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 상태 그대로 풀었을 때 뭐 나와요? 10 나오죠. 어떻게 푸실래요? 뭐가 더 낫겠냐? 굳이 위에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아래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번이었어요. 그대로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에 1번은 안 하려고 하는데요. 풀이 방법만 기억합시다. x 플러스 1이 인수래요. 얼마 대입하라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 나오는 나머지가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그러면은 a 값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습관적으로 인수분해 하시면 뭐가 되니까? 1하고 2가 되니까 1 대입해보고 2 대입해보고 하시면 되죠. 1 대입한 나머지가 0, 2 대입한 나머지가 0 이렇게 푸시면 되죠. 인수정리는 나올 게 뻔한 문제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수정리는 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는 단원 내에서 응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인수분해에 써먹기 위해서
여기서 인트로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 얘들아? 라고 할 때 첫 번째 공식을 써요. 두 번째 뭐 치환을 해요. 뭐 세 번째 보기차식을 이용해요. 그 다음에 뭐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어쩌고저쩌고를 해요. 그 다음에 인수 정리를 써요. 인수 정리를 해서 인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요. 요렇게 체크하잖아요. 그 인수 분해하는 순서가. 그때 인수 정리를 써먹는 게 주된 내용인 거지. 인수 정리라고 하는 건 이 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자체적으로 항등식 내부에서는 인수 정리를 써먹을 내용이 크게 별로 없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조립제법에서 제가 했던 말 기억나죠? 조립제법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 나눈? 1차식으로. 그 중에서도 1차 항의 개수가 얼마인? 1인식으로 나누었을 때를 가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식을 고쳐줘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저기 어디요? 2번만 볼까? 9번에 2번 같은 경우에 6 마이너스 5 0 1 마이너스 7 을 나누자 라고 할 때 지금 이거를 기본적으로 조립대법 이용해서 6,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0, 1, 마이너스 7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2 들어가는 거 맞는데 조심해야 될 건 뭐다? 결과값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올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얘는 뭐로 나눈 나머지라고? 뭐로 나눈 못과 나머지가 된다고? 3x 플러스 2로 나눈 못과 나머지가 되는 거야? 아니라고. 그지? 그지? 뭐로 나눈? x 플러스 3분의 2로 나누었을 때의 상수 1차, 2차, 3차 요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애라서 반드시 식을 원래 모양으로 고쳐줘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면 뭐로 해라? 1차항의 개수로 결과로 나온 몫을 나누어 줘라. 그러면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가 나올 거고 그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2단원이라는 내용도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어디에 가까운 내용이냐면, 다항식의 계산 중에서 나누기와 가까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인수분해도 나누기와 가까운 내용이에요. 그 나누기와 가까운 내용들이 더 새롭고 복잡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 이 뒤에 2단원, 3단원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곱셈 공식을 왜 이렇게 간단하게 보나요? 사실은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과정이나 수상 한 바퀴 보면서 아시겠지만 곱셈 공식 전개하는 건 모르겠으면 그냥 이거 하나하나에서 하나하나 매칭해도 돼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만약에 내가 이거 하는 방법 까먹었어. 막 a 더하기 b의 제곱을 정말 막말로 이 공식을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라는 식을 내가 까먹었어.
이거 전개할 줄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 플러스 B. 그냥 정말 단순하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식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 분배하는 방법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의 항을 쓴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만 하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곱셈 공식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인수분해는 사실 복잡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게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까먹으면 무슨 수로? 방법이 없어요. 아, 물론 그건 가능합니다. 인수정리로 웬만하면 되죠. 인수정리로 웬만하면 돼요. 근데 안 되는 애들이 특수하게 몇 개가 있죠. 예를 들어 상반방정식 같은 경우 그 분수꼴로 바꿔갖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라던가 보기차식 같은 경우 그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정수 부분 혹은 끽해봐야 유리수 범위 내에서밖에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막 무리수 범위 혹은 허수 범위 같은 거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 생각할 수가 없겠죠. 어딨니? 어딨니 이 쉐기? 이 쉐기? 네, 제 입 앞을 지나갔어요. 용서할 수 없다. 응? 잘 켜줘요. 놓쳤어요. 또 지나갔는데. 목이 많이 물리지. 네, 평소에 많이 물리는 편이긴 해요. 아무리 씻고 자도. 찾았다. 놓치면 안 돼. 그걸 네가 치면 내가 이게 없어. 잃어버렸잖니. 방금 딱 소리는 내 입에서 난 소리일까? 몸이 터지는 소리예요. 타요. 타서 없어져요. 보통은 완전 연소 돼서 뽀시라기가 떨어지거나 없거나, 예. 아니면 터져서 이렇게 팡. 고통스럽기 전에 죽지 않을까요? 번개에 맞아서 죽을 땐 고통스럽게 죽지 않는데요. 번개에 맞아서 살아남으면 고통스럽대요. 그 다음에 고압선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전이 돼서 죽는다면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틈이 없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속어를 쓰자면 머릿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좆됐다 라고 하기 전에 지읒 하는 순간 이미 저 세상에 가서 외치고 있지 않을까요? 됐다! 그죠? 그래서 그죠? 무서워서 그렇지 아프진 않을 거예요. 아프기 전에 죽을 거예요. 자, 2단원이었습니다. 유제를 채워주시죠. 채우다가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쓰는 거 아니요. 인수분. 네, 앞부분 더 나갈 거예요.